어둠이 내려앉은 강재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평범하지 않은 바람, 누군가의 시선 같은 날카로운 감촉. 그리고 마침내 도윤이 들려준 한마디는 제인의 직감에 불을 지폈다. 제인 씨, 누군가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순간 제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저 우연이라 넘기기엔 이상했던 최근의 일들. 미행인지 모를 낯선 그림자, 배달되던 정체불명의 택배, 그리고 그녀의 차 타이어에 박혀있던 작은 나사못 하나까지. 도윤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도희 뺑소니 사고 때 블랙박스만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사진이랑 문자도 같이 왔어요. 자연관장이 당신 어머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진이었죠. 그리고 음성 변조된 전화까지 왔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경고였어요. 제인은 멍해졌다. 도희 언니의 사고, 자신을 둘러싼 출생의 비밀, 그리고 정체불명의 협박. 모든 퍼즐이 단숨에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 듯한 섬뜩한 감각.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제인 씨를 흔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의 정체가 밝혀지는 걸 원하지 않거나 반대로 일부러 드러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어요. 제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최자영의 딸이라는 진실은 그저 가족을 뛰어넘는 문제였다. 그녀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각오가 필요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기찬과 기만이 맞부딪히고 있었다. 여전히 사내에서 구설수의 중심이 되는 기만. 기찬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기만, 또 진상짓하면 어머니가 호적에서 안 파도 내가 파. 알아들어? 기만은 잠시 고개를 떨구며 두 손을 모은 채 말했다. 예. 그런데 고개를 들고 난 기만의 얼굴엔 전혀 굴욕의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눈가에 번진 비웃음.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 기만은 이를 악물고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 시각 자영과 미라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었다. 자영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없이 단호했다. 승우가 밖에서 나온 자식인 줄 알고 원망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죠? 전 승우를 제 아들로 끝까지 귀하게 키울 거예요. 제인은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자영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엄마의 눈동자에선 한 점의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다. 피보다 마음이라는 말이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미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해요? 그 애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다고요. 미란의 외침에는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어쩌지 못하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를 다른 사람 품에 떠넘겨야만 했던 그날의 악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영은 무너질 듯한 감정 속에서도 제인을 감싸듯 말했다. 승우는 나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당신이 늦게 돌아온 걸 승우는 모른다고요. 그 아이를 위한 길이 뭔지 당신도 이제는 알았으면 해요. 얼마 후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 윤희의 가게 문을 열었다. 윤희는 미란의 등장이 반갑지 않았다.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요? 난 들을 얘기 없어요. 냉랭한 목소리. 그러나 미라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강재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그 말에 윤희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제인? 무슨 얘긴데요? 그 아이에겐 아직 모르는 진실이 많아요. 나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애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다시 제인의 집. 제인은 문득 벽장 속 오래된 상자를 꺼내들었다. 그 안엔 오래전 자영이 숨겨둔 사진과 서류들, 그리고 미처 열어보지 못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편지를 꺼내들었다. 내 딸 제인에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자영이 친히 쓴 손편지. 제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널 가슴에 묻었던 날부터 나는 매일 죄인처럼 살았단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이 세월. 하지만 그날 너를 품에 안지 못한 건 내가 너무도 약했기 때문이야.
그래도 너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살아가길 바랐어. 나의 바람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다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인은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영이 왜 그렇게 자신을 멀리하면서도 끝끝내 끊지 못했는지를. 그 사랑은 날 것 그대로 비틀어진 채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도윤은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형사에게 하나의 목소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변조된 목소리, 낮고 기괴한 그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재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 끝날 거야. 너희가 숨겨온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거라고. 형사는 눈을 좁히며 말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협박이 아닙니다. 도윤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제인을 위협하는가? 그 해답은 그날의 뺑소니 사건과도 자영과 제인 사이의 출생 비밀과도 얽혀있는 듯했다. 밤.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 아래 자그마한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음 날 회사 로비에서 미랑과 마주친 윤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 아이 지켜줘야 해요. 제인이. 그 애가 알고 있는 진실 말고도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상처만 남게 할 순 없어요. 미라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그녀도 이제는 무언가를 놓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